우리 교재로 따지면 193쪽에 중간 생략 등기 요 판례인데 요게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고 요게 이제 195조 이제 핵심이라고 잔여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 생략 등기 거기다가요. 그 핵심 195쪽에 중간 생략 여기 별표 2개. 올해는 굉장히 유력한 파트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체크할 것이냐면 198쪽에 이번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별표 3개. 최근 7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두 문제 나든 세 문제 나든 일단 한 문제는 이걸 묻고 가요. 이건 등기법에서도 배워요. 186조, 187조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체크해서 지금요. 202쪽에 심화벌 심화. 가등기 거기다 별표 2개. 그거는 심화해서 할 거예요. 요번에 기본에서는 안 해요. 가등기는. 요거 내년에 33일 때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4쪽에 4번에 등기 청구권. 여기도 별표 2개. 별표가 많아요. 별표 2개. 왜? 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와요. 여기도 심화라 적어놓으세요. 등기 청구권 얘기, 등기 신청,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등기 신청권과 어떻게 다른 점이냐. 이거는 등기법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그때 볼 거고.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가 어디냐? 207쪽에. 207페이지 맨 밑에 5번에 추정적 효력 별표 3개. 등기의 추정력. 207페이지 맨 밑에 5번 또 오면 별표 3개. 추정력. 거의 뭐 빠져본 적이 없죠, 최근에. 근데 쭉 넘어와서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216쪽에 4번에 혼동. 거기다가 별표 2개. 그럼 제가 별로 많이 친 것처럼 보이지만 별표 3개 친 부분은 딱 두 군데야. 등기의 추정력. 186조, 187조.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되는 물건. 이거 별표 3개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혼동. 여기 별표 2개 쳤어요. 총 6군데를 체크했어요.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기 뭐 제가 뭐 등기 얘기 다 볼 수는 없고 바로 첫 번째 논점으로 들어갈게요. 교과 순서대로 볼게요. 195쪽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 판례 이론이에요. 두 페이지에 깨알 만한 판례를 소개한 것을 간략히 여기다가 이제 필기해가면서 옆에 빈 백지가 있어요. 필기하면서 이걸 볼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다. 대법원 판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미등기 전매라 불러요. 미등기 전매. 한번 등기 한번 그려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2,000평짜리 토지예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누군지는 등기부를 떼봐야죠. 토지 등기를 떼봤을 때 갑이에요. 갑이 이 토지를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을한테 5억에 팔았어요. 그 을이 잔금 다 치렀어요. 근데 을이 등기를 내고 있지 않다가 다시 2년 만에 더블로 10억에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등기소와 등기는 어떻게 냈냐? 등기는 2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병하고 등기 내버린 거예요. 한마디 뭐 한 거죠?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럼 얘가 미등기 전매한 과정에서 양도세 떼어먹었죠? 취득세, 등록세 안 냈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 부르냐? 이런 애를 최초라 불러. 최초 매도인, 최초 양도인. 얘를 항상 중간자를 붙여요. 뭐 중간 뭐 매도인, 뭐 중간 양도인. 이 중간자를 붙여요. 중간 뭐 매도인을 볼게요. 중간 매도인. 얘를 최종이라 붙여. 최종 매수인.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미등 전매가 기왕에 잘 봐보세요. 여기 좀 이따 보기로 합시다. 미등 전매됐을 때 과연 얘가 어떻게 등기를 이렇게 내야 되나 보세요. 자, 이제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전매관에서 3자 전원에
전원에 합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2년 전에 어떻게 합의됐냐면요. 내가 땅 사겠다. 장업 치를 테니까 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매도 인감증 같은 다 떼어주기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내주기로 하자. 합의합시다. 그래야지 내가 땅 살 겁니다. 좋습니다. 합의가 됐어.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병가 매매할 때 등기는 직접 여기서 해오기로 합시다. 나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뭐 믿고 사요? 얘한테 등기 떼어보면 예매로 돼 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 갖고 있어. 뭐 등기필증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등기는 직접 여기서 해오기로 합시다. 조건이 좋습니다. 또 합의가 됐어.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라는 것은 또다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어요. 이렇게 등기 직접 하기로 합시다. 그럼 합의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돼. 그래 전원 합의야. 말로 쓸 때는 갑과 을 사이 합의가 있고 을과 병 사이 합의가 있고 그리고 최초 매도인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그러면 전원 합의가 있는 거야. 이때는 합의가 있다면은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 판례가. 이때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이게 얘기예요. 근데 만일 3자 전원에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가 없었어요. 미등자면 합의가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다면 그러면 최종 병은 어디 등기를 해야 되냐? 병은 중간 매도인 을을 대의해서 얘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면 직접. 합의가 없다고 어떻게 등기 청구하라고요? 대의 청구. 대의 청구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 내라는 거야? 대의 청구에서 얘가. 을을 대신해서 등기 청구합니다. 등기해 주세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 내라는 거. 지 앞으로 등기 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대의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얘를 대의해서 청구해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또다시 등기 들어가서 이전 등기 이렇게 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는 인정되는 거야. 언제든 인정되는 거야. 이건 오히려 국가에서 권장할 사항이지. 이 과정에서 을은 대의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 날 때 등록세, 취득세, 다 병 앞으로 낼 때 양도세 다 물어야 되잖아. 이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한 거야. 대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야. 오히려 국가가 권장할 사항이죠. 대의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요. 합의가 있었다면 직접, 합의가 없었다면 대의 청구. 세 번째. 그런데 기왕에 등기 났다면, 자 기왕에 등기 어디 났나 보세요. 이게 등기 났어. 등기 떼어보면요, 병 앞으로 등기 난 거야. 이렇게 중간생각 등기 난 거야. 근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 국세청이 알게 되었어. 이제라도 뭐 양도세, 등록 취득세 떼어먹은 거 가상금 붙여 중간 때려 안 때려요? 때려야지. 그러면 기왕에 등기 났어. 병 앞으로 등기 났다는 거예요. 중간생각 등기 났다면 이것이 3자 전원에 합의가 없더라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하는 거야. 응? 중간 생략 등기도 미등기 전매한 것도 등기 원인을 허위기재한 것도 절차 위배된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중과세는 맞을지언정 등기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게 또 네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 만약에 이 단어가 나왔어. 이 단어 나왔을 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이 허가지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등기가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허가지역이야. 일반 지역이라면 유효해요. 그냥 아무런 말이 안 붙으면. 근데 단 토지 허가지역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자 허가지역인데 이렇게 미등기 전매해서 허가를 시장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 어떻게 받았느냐? 허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신청했어. 허가지역에서는 이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허가 받았어. 등기 났어.
이 등기는 유예요? 무예요? 허가지 이뤄진 등기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허가를 첨부했더라도 이 등기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 2번. 이렇게 한 번 받고 이렇게 한 번 받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허가 받았다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허가지 이뤄진 전매는 허가가 났더라도 허가증이 처음 났더라도 병합한 등기는 이것은 언제나 뭐다? 무효이다. 허가지역과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이 이뤄진 미등 전매 중간생 금지 조항은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적발되면 처벌받을 때는 유예해요. 하지만 토지를 허가하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다. 얘가 다른 거예요. 자, 4번째, 5번째. 자, 판례들 재미있는 게 많아요. 만약에 이때 자, 얘한테 5억에 팔았어. 얘 등기 안 냈어요. 10억에 팔았어. 물론 합의해줘서 처음부터 2년 전에 내 원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내주기로 하자. 오케이, 좋다. 그 조건으로 내가 팔게. 물어봤어요. 2년 만에. 얼마에 사셨어? 그랬더니 10억에 샀대. 10억에.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나 5억에 팔았는데 이거 인간이 10억에 샀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 아, 등기 못 내죠. 등기 못 내죠. 아, 합의했지 않았냐. 합의. 등기 내주기로. 아, 합의고 나발이고 난 못 내죠. 아, 너는 양수에서 한 푼도 안 내. 칠세도 안 내고 2년 만에 5억 다 먹었잖아. 나 절대 등기 못 내. 배 아파서 등기 못 내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낸다면 이게 내려면 얘는 다 내야 되잖아요. 그냥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그러면 내가 1억 더 줄 테니까 등기 내주셔. 협조해 주셔. 뭐 1억 더 준다면 내주지. 즉 미리 전매했는데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을 얘가 지급할 때까지 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최종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동시함을 요청하는 거야. 응? 동시함을 요청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 팔레가 뭐라는 거야? 최초 매도인 더 받아먹어. 그냥 등 내주지 말어. 응? 너 정당한 거야. 팔레 따르면. 그래서 중간 매도인이 매매 인상에 합의했다면 인상된 매매 지급할 때까지 갑은 등기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거 유예한 거예요. 이거 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가 5번째 있는 이야기고 6번째. 그럼 얘를 대의해서 청구하든 직접 청구하든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후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태도야. 이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원래 미리 전매됐을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에서 항상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야. 원래 채권 청구권은 심의 소멸시에 걸려야 돼. 근데 판례가 미등 전매했더라도 최종 매수인이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한 소멸시는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등 전매한 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얘가 대의 청구가 들어오건 집정 들어갈 때 등기를 내줘야지. 네가 소멸시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미등 전매했더라도 최종 매수인 점유를 수반하는 동안에는 소멸시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등 전매한 지 10년 아니라 20년 지났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등기 청구에 응해 줘야지. 소멸시 요청할 수는 없다. 특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소멸시효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 못 해. 이래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난리가 나요? 이 미등 전매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그러니까 현실 앞에 그냥 법이 타협을 해버린 거야. 야, 이거 무효라 그러고 등기 청구 못 한다 그러면 소유권 분쟁 벌어 난리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슬그머니가 꼬리를 내려버린 거야. 현실 앞에. 그냥 소멸시 안 걸려. 미등 전매한 지 10년, 20년 지나도 등기 청구하면 등기 내줘.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 등기 청구는 이게 5번째 얘기예요. 또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등기 청구 배우면 미등 전매했을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요건 등기 청구는 물권적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일단은 요것만 정리해 주세요. 작년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미등 전매는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몇 지면 안 돼. 요거만 기억하세요. 일단요. 자, 그런 다음에 등기 청구권 얘기는 당연히
이 다음에 볼 것이고 198조에 보면 돼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요거 등기법에서 배우는 얘기 어렵지 않아. 이게 제일 쉬워. 제일 쉬운데 거의 뭐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붙고 하죠. 자, 우리 민법에 186조에 187조에 우리 민법 조문이 1118조문이에요. 1118조문에서 등기 관련된 얘기, 등기. 법조문에 등기가 나와, 등기란 단어. 이 등기란 단어 나오는 것은 딱 이 두 조문이야. 이 두 조문 말고는 등께 등자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6조, 187조 이 두 조문만 갖고 등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부동산 등기법 만들어지지 않았어. 근데 너무 추상적인 이 두 조문이에요. 여기 됐냐?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등기하여야. 이렇게 돼 있고 187조에 상속받으면 상속, 판결, 경매, 공영징수, 기타, 법률에 규정 있는 것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물권을 취득한다. 등기하잖아도 물권을 취득한다. 단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라? 처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면 여기서 187조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취득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 물권 변동은 등기가 효력이 있다. 여기 말고는 등기 등자도 안 나와. 그래서 이 두 조만 갖고는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너무 불투명해서 이 두 법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이 법조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까? 민법의 부속법입니까? 부속법이란 말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특별법이란 말은 민법보다 우선한 거고. 자,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부속법이에요? 힌트 다 드렸는데 대답 안 하는 거 봐. 부속법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에서 민법이건 등기법이건 등기법에서 1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걸 물을 수밖에 없어. 이 법 왜 만들어진 거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 도와주려고. 그리고 등기법에서도 186조, 187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등기해야 되는 물권 변동,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권 변동. 이렇게요. 그런데 자, 한번 내볼게요. 바로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자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왜 변동이란 말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대한민국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줘야 그 효력을 인정한다. 모든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는지 틀린지 뭐. 틀렸어요. 모든이 아니라 뭐 했을 때? 법률행위 했을 때만 등기하라는 거야. 법률행위, 의사표의 법률행위가 아닌 이런 것들은 뭐 하잖아도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 부동산 물권 변동 뭐 했을 때만? 법률행위 했을 때 매매건 교환이건 증여건 각종 계약 범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등기 형식을 갖춰야 돼요. 동산 물권 변동도 뭐 시계건 냉장고 세탁기건 뭐 기계한 등 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행위 했을 때는 매매 교환 증여도 법률행위 했을 때는 동산 물권 변동도 우리는 형식주의를 택한 나라예요? 안 택한 나라예요? 자, 시험 문제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라는 형식주의를 택했지만 우리나라는 동산 물권 변동까지 형식을 택한 나라는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동사 물권 운동은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인도랑 형식 같이 하면 물권은 인도하지 않겠다. 둘 다 우리는 형식주의야. 부동사 물권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동사 물권은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188조에. 동사 물권은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점유를 이전해줘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사만 형식주의가 아니라 동사 물권도 형식 택한 나라야. 다만 모든 경우 아니라 둘 다 법률행위 했을 때만. 이해되시죠? 동사도 형식 택한 나라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둘 다 형식 택한 거예요. 둘 다 법률행위 했을 때만.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맨날 박스 쳐놓고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고르시오. 등기 안 되는 고르시오. 맨날 이 문제야. 그리고 하나씩 봐야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받은 부동산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 아버지 앞에 된 명의 상속자로 등기하잖아도 물권 취득한다. 다만 상속받는 등기하는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상속이니까 뭐 유언, 뭐 유증 받은 부동산. 법인 같으면 우리 자연인은 상속이지만 법인은 합병이 상속이에요. A 법인을 B 법인 합병해버리면 A 법인이 죽는 거야. 응? 응? 합병한 부동산, 법인 합병보다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인정하겠다.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받은 부동산.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부동산 얘기야. 부동산 판결 얘기하는 거야. 모든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받은 거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 공부했나 봐 여기. 등기하잖아도 판결 떨어진 순간 소유권 변동 벌어지는 거 등기 안 해도. 하지만 형성 판결이 아닌 나머지 판결은요. 이행 판결. 부동산 확인 판결. 이건 뭐 하여야? 이건 등기해야 돼. 판결 나와도 판결문 갖고 가서 등기 안 하면 득실병 벌어지잖아요. 이건 뭐 하여야? 이건 등기하여야. 잘하네? 그럼 뭐가 형성 판결이고, 뭐가 이행 판결이고, 뭐가 확인 판결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래요, 그냥.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면요, 평택도 법원이 있죠. 법원은 세 개로 이루어졌어. 간판이 붙어 있어요. 뭐 무슨 법원 이렇게 앞에 뭐 평택 지원이 붙어 있어요. 정문에 들어가면 민사법원, 형사법원, 간판이 붙어 있어요. 민사법원, 형사법원. 뒤편으로 들어가면요, 강제집행법원. 이 세 가지가 한 법원이 되는 거야. 항상 어떤 법원이든 민사법원, 형사법원, 강제집행법원에서 경매한다니까. 이 세 가지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내가 세상살이 하다가 누구랑 다툼이 벌어져갖고 소송해야 돼. 말로는 안 돼. 그래서 뭐 법무사무소에 가서 소장을 썼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를 제기하는 거야. 민사소송의 종류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내는 것은 형성의 소송을 제기하든 이행 소송을 제기하든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 이 셋 중에 하나 내는 거야. 드디어 판결 나왔어. 오늘 판결 내렸대. 오늘 오늘서 재판 다 끝나 판결 냈어. 판결의 종류는 세 개밖에 없어. 그럼 그 얘기는요. 소송의 종류는 세 개밖에 없다는 거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또 판결 종류가 세 개밖에 없어. 형성 판결 아니면 확인 판결 아니면 이행 판결이야. 자, 판결을 받았어. 부동산 때문에 분쟁 벌어진 거야. 근데 내가 배웠단 말이야. 형성 판결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 판결 나오는 순간 내 등기 안 해도 다 뒤집어 벌어진 거야. 하지만 나머지 판결은요. 판결 나왔다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갖고 와서 등기를 내야지 소유권 변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받은 판결이 형성 판결인지 이행 판결인지 확인 판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판결문을? 거기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이거 안 써져 있어요. 판결문 보고 알아야 돼. 자, 부동산에 관한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문. 판결 주문이라고 해서 주문. 판결 이유가 나와요. 판결 이유. 이런 판을 왜 내렸냐. 쭉 판사 쓰는 거야. 판결 주문은 원고인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소장에 쓴 거가 100% 하나도 안 빼 100% 내가 인정해버렸어. 그럼 내가 100% 승소한 거야. 내 판결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취지라는 데가 있어. 청구 취지에 세 개를 적었는데 그중에 2개는 받아주고 하나 안 받아줬어. 그러면 일부 승소야. 근데 판결 주문의 첫 번째 얘기가 요거 갖고 나누는 거야. 첫 번째 1. 뭐나 나와요? 피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라. 피고 원고에게 피고 받은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라. 뭐뭐뭐 하라. 피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등기를 격려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피운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라. 뭐뭐 하라. 하라. 하라는 판결이 하라로 끝나요. 하라가 끝나면 이게 이행 판결이야. 판결을 받았다가 되는 게 아니야. 해보세요. 피고는 피고 앞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라. 하라는데 얘가 안 하잖아. 그럼 내 판결 보세요. 판사 하라는데 안 하니까 내 판결을 첨부할 테니까 판결을 첨부 단독 신청할 수 있잖아. 내 앞으로 등기 내주세요. 피고 원고에 1억을 지급하라. 아, 지급하란다 지급받은 거 아니잖아요. 지급하라는데 돈 없으니까 뱉지. 돈이 없다면 배만 들이밀어? 배는 왜 들이밀어? 야, 판사가 1억 아니다 1,000만 원 주라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니? 배째래. 배는 막 들이밀어. 배 젤라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번도 등을 밀어? 등은 왜요? 등을 따래요 이번에는. 못 받는 거야. 하라 그러면 상대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집행을. 뭐 하라 부동산이 끝나면 이 판결과 등기를 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판결문이 어떻게 끝났냐? 한 달아 끝나. 한 달아 끝나는 것이 바로 형성 판결이야. 이 판결문 끄트머리 보고 알아야 돼 우리가. 의 소재지는 부동산은 상속 지분에 따라 이렇게 분할한다. 이 다음에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대표적인. 또 이혼 소송이 형성 판결이에요. 원고 기만무계약, 협의혼이 안 돼. 원고 기만무계약, 피고 이해한무계 가정법원에서 몇 월 며칠부로 이혼하라가 아니라 이혼한다. 그러면 이혼된 거 안 된 거야? 한다라는 건요. 그 자세 모두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혼 소송인데 피고 원고 누구와 피고 누구는 2021년 1월 18일부로 이혼한다. 이혼하라가 아니야. 한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면 뭐 이렇게 구청 같은 데서 뭐 신고하고 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이혼한다라 말이 떨어졌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여보 언제 만나서 서류 갖출까? 이 남자가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이 남자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한 달 했잖아. 한다. 이혼된 거야 그 자리에서. 고적에 뭐 신고하고 이런 건 다 형식에 불과한 거야. 그건 거 안 했다고 해서 일 안 된 거 아니야. 한 달 했잖아. 한 달. 다 끝난 거야 그 자리에서. 등기 안 해도. 응? 이건 뭐든 형사판 그 자리에 끝나는 거야. 뭐 같이 하고. 임을 확인한다. 이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보통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시.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확인한다로 끝나요. 친자 확인 소송. 홍아무개는 피고 누구의 자식임을 확인한다.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재벌들 막 그 상소문 되면 친자 확인 보자. 확인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의 소재되는 부동산은 종손 땅이 아니라 종종 땅임을 확인한다. 종종 땅임 확인한다. 확인만 받고도 분쟁이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끝나요. 설정이 하나예요. 이렇게. 근데 한 달아 끝나는 형성 판결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하지만 이런 판결을 뭐 해야? 등기해야 돼요. 판결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보다 보면 내가 부동산 때문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내가 피고인데 내가 원고인데 이런 판결이 왔네? 이 조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형성 판결 등기 안 해야 되는데 나머지 판결 등기 내야 되는데 판결 받고 와서 판결은 모르잖아. 내가 형성 판결 무슨 판결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맹맹 들어. 형성 판결은 등기하잖아도 나머지 판결 등기하야. 판결 갖고 와보세요. 주문에 한달화 돼 있는지 하라화 돼 있는지. 하라화 돼 있으면 빨리 이거 갖고 와서 등기 내라고. 판결 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돼. 일단 두고 있다가 이 다음에 나머지 팔아먹을 때만 등기나 처분하면 돼. 이게 상담해 줄 줄 알아야지. 경매, 경락대금, 완납시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공영증서, 수용, 몰수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등기하잖아도 수용 일자에 원시 취득한다. 물론 이런 거 이 다음에 더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는 거야. 어렵다고 더 많이 보고 쉽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면 보는 거고 아무리 쉬워도 나오면 그냥 쉽게 보는 거고 안 나오면 아무리 해도 안 보는 거야. 무조건 여기 나와요. 상속, 판결, 경매, 공인인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넘겨보세요. 200페이지에 5번
기타의 법률 규정 요걸 별표 쳐놓으세요. 이걸 많이 알아야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상속, 판결, 경매, 공유 다 알아 이거는요. 그러면 뭐 돼 있어요?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등기 안에 드는 법률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많이 외워주셔야 돼. 상속, 판결, 경매, 공용 인수는 이건 기본이고 등기 안에도 기타 법률 규정. 자 보세요. 여기서 밑줄 보세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기하잖아도 내가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뭐 하잖아도 보존 등기 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야? 원시 취득. 아, 내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등기해야지 내 건물입니까? 원시 취득이지. 등기하지 않아도 원시 취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멸실로 인한 물건의 소멸. 잘 보세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멸실이요. 부동산이 멸실했어. 잘 봐보세요. 내가 어느 건물을 뭐 좋아요. 단독주택을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 낸 사람이야. 3년 했어. 전세금 2억이야. 근데 전세 목적을 이번에 불나서 없어졌어요. 지진 다 무너졌어요. 등기소 와서 그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 돼. 말소 안 해도 없어진 거야. 말소하잖아. 내가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주고 건물을 저당 잡은 사람 1억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건물 불나 다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 저당 나 1억 아직 못 받았어.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잖아. 소멸해요? 안 소멸해요? 그래요. 내가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 근데 건물이 없어졌대. 불나서. 그럼 소유권 그 소유권 등기 내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 말소해야 돼? 말소 안 해도 없어진 거야. 점점 대답을 못해. 물건이 뭐야? 물건. 물건이란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을 물건이라 불러. 또 물건의 내용을 보면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물건의 내용인데 뭘 사용, 수익, 처분해?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물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지. 그 전세금 등기 뭘 사용, 수익해? 저당권에 뭘 경매 처분해? 아무것도 없는데 목적을 멸실하면 모든 물건은 다 자동으로 다 소멸하는 거야. 물건이 없잖아. 등이 말소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목적을 멸실하면 모든 물건 다 소멸하고 다만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면 그 화재보험금으로 물상대에 들어가서 내 전세금을 내 저당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물권법에서 물건 목적을 멸실하면 모든 물건 다 소멸한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토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 내가 토지에 돈 2억 빌려주고 저당자면 저당권자야. 내가 이 토지에 30년간 지상을 설정한 지상권자야. 근데 토지가 없어졌다네. 토지가 멸실했다네. 토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포크레인 100대 불러다가 맨날 땅을 파냈어. 그걸 막 다 파냈어 그냥. 한 달 파냈어. 땅 없어져 안 없어져요? 포크레인 불러도 맨날 그걸 다 파냈다니까. 항상 민법에서 멸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멸실은 물리적 멸실이야. 장마 때 집이 다 무너졌어요. 지진 나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불 나서 다 없어졌어요. 물리적 멸실이야. 또 멸실에는 법률적 멸실이야. 법률적 멸실. 토지 없어져요. 저당 잡은 토지가 지상자 토지가 수용당했어. 수용은요. 수용한 기업자가 수용보다 지금 원시특하기 때문에 수용당한 토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직권 말소시켜버려.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겁니까? 수용당한 토지를 30년 사용할 겁니까? 이 멸실된 거야. 원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토지에 지상을 설정했는데 토지에 전세권이 있었는데 토지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게 수용돼버리면 수용보상금 지급을 정지요건으로 수용일자에 모두 소멸하는 거야. 뭘 사용수익 처분을 뭘 경매를 해. 그래서 토지는 수용, 건물은 화재 같은 거로 멸실될 때 모든 물건 자동으로 다 소멸한다.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법정 시상권 있는 밑줄 물론 아직 안 배웠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잖아. 법률 규정 있는 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법정 시상권, 관세 법정 시상권 등기 안 해도 다 취득하는 거야. 근데 법정 시상권이란 말은 지우세요. 이거 시험범위 아니야. 30년간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온 적이 없는 거 이거 뭐로 이거 퀴즈. 법정 시상권 지우세요.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이 집이 나온 적이 없어. 법정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혼동. 오늘 배울 거 혼동. 혼동의 물권 소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혼동이 생기는 순간 그 권리를 등기를 말소하죠. 자동으로 없어. 혼동은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어렵지 여기까지 가면. 이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을 더 볼 거야. 이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그럴 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물건의 복귀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설. 당연히 복귀한다. 이것이 대원 판례야. 등기하지 않아도 무슨 말이냐면요. 매매에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어. 이게 1년 전 일이야. 근데 갑이 그래서 1년만 쫓아가서 나 1년 전에 너한테 매매한 것은 사기당한 거야. 너한테 매매한 것은 강박당한 세법에 따라서 오늘부로 취소한다. 그 원인된부터 매매기가 사기한 원인으로 취소하는 순간 매수는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다시 매도인 앞으로 취소하는 법. 이전 등기 해오지 않아도 원인된 법률행위가 해제가 되거나 취소되는 순간 소유권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해제한 매도인한테. 등기를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이걸 당연 복귀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내게 된 원인이 그 원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버리면 매수 앞으로 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온다. 당연 복귀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분배농지에 의한 생활료 이거 지우세요. 분배농지. 이런 걸 왜 내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분배농지 이런 얘기는 이미 60년 이전에 끝난 얘기야. 그전에요. 간척지 매립지들 이런 거 농민들한테 처음에 소음기가 많잖아. 간척 매립하면 저기 니네 저 10년간 농사 져먹어. 그냥 공짜로 져먹어. 이 화성이라든가 평택 이런 데 간척지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거. 근데 막상 오래 져먹다 보니까 다시 또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뭐 5년간 공짜로 짓기로 했는데 막상 또 돌려주면 사람들이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게 한 10년 이상 밀렸어. 그냥 점유한 사람들은 그 간척지 매립지 농사 오래 친 사람들은 싸게 분배해 줄게. 싸게. 평당 얼마씩 니들 매입해. 이거는 이미 70년 이전에 끝난 얘기지. 1970년 이후에 분배농지라는 게 어딨어. 이걸 왜 묻고 난리야 이거를. 40년 지난 일을. 이건 등기 안 해도 그 분배농지가 평당 얼마씩 이렇게 분양대가 완납하는 순간 그 농민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됐다는 거야. 이거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 그래서 뭐 지워버려 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혼동, 법정이상권, 관세법정이상권, 목전의 멸실, 건물의 신축 같은 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 인정한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인 왜 박스 쳐놓고 이런 게 섞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 워낙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렵잖아. 이거 하나 정리. 자, 그런 다음에 어딜 볼 것이냐. 204쪽에 등기청권 얘기는 심화 강의에서예요.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소유에 걸리지 안 걸리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그렇지만 이거는 작년에 안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오는데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오히려 2년을 건너뛰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7페이지 5번에 등기의 추정적 여기는 지금 여기 파트 있잖아. 제가 여기 파트 여기는 논리가 아니야. 그냥 판례만 정리하는 거야. 무슨 논리 뭐 1 더하기 2라면 2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릴 논리 파트가 아니야. 그냥 무정 판례대로 정리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어떻게 보면 암기지. 판례를 정리한다면 몇 번이 눈에 익혀야 돼. 쓰라는 건 아니니까. 이건 무슨 논리가 안 맞아요. 다 판례만 정리하는 건데. 자, 그중에서 207조 우리 민법에서 출제된 건데 5번에 추정적 효력 별표 3개 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의 추정력. 자, 설명드릴게요. 별표 3개인데 뭐 거의 뭐 최근 한 10년 10번 본 시험에서 한 8번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나오는 거야. 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해 주겠다. 대원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한다.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권리 추정력. 이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공시법 시간 출석 안 하나 봐. 등기법 시간 처음에 들어가면 등기 효력. 등기하면 순위 확정적 효력을 주겠다. 등기는 대항적으로 주겠다. 등기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다. 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배웠지 않아? 등기 효력? 그것부터 배우고 들어가지 않나? 아닌가 봐. 죄송해요. 아닌가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등기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등기 효력. 등기하면
무슨 효력을 줄 것이냐 등기에는 어떤 효력을 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권리 추정력을 주겠다. 자 볼게요. 땅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근데 이 등기가 한 1년 전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옆으로 쓸 걸 내가 밑으로 쓰는 거예요. 접선을 일. 2020년 4월 25일 접선을 일. 접수번호 2088. 드디어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원인일제 원인을 적어야 돼. 원인 등기 목적란 이거 적어야 되는 거고 매매 원인 소유자는 을하고 등기 났어. 한마디로 2020년에 응?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현 등기 명의자라 불러요. 등기 명의인이에요. 현 등기 명의자에게는 권리 추정력을 주겠다. 추정력을 인정해 주겠다. 얘한테 추정력을 인정해 주겠다. 추정력이 있다는 게 뜻이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입증 책임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쓰면 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니라고 주장하는 얘가 다 입증해야 돼. 추정력인 사람은 분쟁이 벌어질 때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는 거야. 판사 갑자기 입증하세요. 얘한테 입증하라고 그러잖아. 하나 소송은 둘 중에 한 명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 보통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많이 있어. 보통은. 그 입증 책임진 사람이 입증 못 해내면 입증이 뭐야? 입증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는 거야. 무조건. 그건요. 입증 책임진 사람이 입증 못하면 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특이한 사건이냐. 얘가 미국 지사 나가서 5년간 근무하고 들어왔더니 고향에 있는 선산이 본인이 산소도 있어. 조상님 묘소도 있어. 선산이 매매한 적도 없는데 이 을이라는 애가 이름이 을프로야. 이름이 을프로예요. 뭐 생략이요? 브로커. 얘가 기회는 찬스다. 얘 미국 나가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조문 통해서 매매한 것처럼 검계약서 위조하고 인감 또한 이거 다 위조해서 지하가 등기 낸 거야.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한 2년 전에 등기 낸 거야. 이 땅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님, 저 매매한 적 없습니다. 다 위조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을합헌한 등기를 말소하고 내한테, 갑한테 세금 돌려주라고 예를 주세요. 입증하세요. 누구 입증하래? 얘가 입증해야 돼. 얘 보고 입증하는 판사 없어요. 근데 판사가 얘를 막 째려봐. 미국 나가 있었어? 근데 을프로는 애가 또 사기 8범이네? 사기 8범이야? 또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야. 야, 쟤는 판 적이 없다 그러는데, 쟤 미국 가 있었는데, 너 샀다며, 매매했다며, 너 매매했다는 증거 3가지만 대봐.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판사는 없어. 얘가 또 말을 하려고. 저기요, 판사님,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조용히 하세요. 얘가 말하려면 조용히 하래, 판사가.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하죠? 법정에서는요, 판사 말하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원고, 입증하세요. 얘 말하면 말도 못하게 해. 내가 매매했던 증거, 이게 사기친 게 아니고, 위조된 게 아니고, 진짜 매매했던 증거 3가지 되겠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래. 좀 제발 좀 조용히 해. 추정력인 사람은 가만히 입만 다물 수 있는 거지. 추정력인 사람은 말도 안 시켜요. 말하려면 막아요. 입증하세요. 매매한 적이 없고 다 위조됐다는 거. 이 위조문서라는 거. 위조문 통해서 등기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해야 돼, 얘가? 아, 진짜 매매한 적 없어. 나 미국 갔다 왔더니 이놈이 다 위조한 거야. 다 위조해. 내 도장, 인감증 다 위조해서 등기 낸 거야. 매매한 거 조금해서. 나보고 입증하라네? 원고 입증. 얘 추정력이 있어. 등기 난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을 거야.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이 권리 추정력이 있어. 얘가 브로커일지라도. 다 얘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입증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진실이야. 진짜 나 매매한 적. 이게 위조 문서야. 입증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입증해요? 갑자기 입증하라는 나보고 원고 위조됐다는 거. 진짜 매매한 거 없다는 거. 다 위조 문서라는 거 입증하세요. 이 허위의 등기라는 거 다 입증하세요. 나보고 갑자기 입증하라네? 갑자기 당황했어. 내가 당황했어? 판사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추정인 사람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입증해?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 배울 때 비치보존서가 중요한 거야.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갈 때 썼던 이전의 신청서, 그거 첨부됐던 부산 매도 인감증명, 오임장,
그거 다 비치 보존하고 있어. 등기 원본 봐야지 않는 원본 봐야지. 그 여러분들이 뭐 10년 비치 보존 서류, 연구 비치 보존 서류, 뭐 3년 비치 보존 서류 배워 안 배워 등기법에서 배운단 말이야. 등기소에 비치돼 있어 이게. 이 안성에 있으면 안성 등기소에 평등대 원본이 비치돼 있어. 그러면 그 등기소에 비치는 그 첨부서류 원본 같은 거는 내가 신청한다고 반출 안 해주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반출돼. 판사님 이 접수번호 이때 들어갔던 등기 신청 소유 이전 등기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원본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가 등기소로. 그 2088년 등기나 이전 등기 때 들어갔던 등기 신청서 원본이랑 그 첨부서류 원본 보내봐. 법원의 명령은 반출돼. 법원에 봤더니 그 인감료 내 거 아니잖아. 다 위조된 거잖아. 입증돼. 원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원본 다 비치 보존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 첨부서 몇 년 비치 보존서를 해요? 몇 년? 보통. 이 연구 비치 보존 서류가 있고 10년 비치 보존, 보통 다 10년 비치 보존해요. 왜?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하는 것이 있거든. 등기부 취득시 때문에 옛날에 연구 비치 보존을 하려니까 너무 비치 보존할 서류가 너무 많은 거 막 쌓이잖아. 이 보관하는데 너무 그냥 돈이 많이 들잖아.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것도 다 10년 비치 보존으로 다 바꿔버렸어. 옛날 연구 보존인데. 왜?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관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첨부서류들 보통은 10년짜리가 많아요. 그 원본 봐야잖아요. 입증하면 돌려? 입증 못 해내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추정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 판례상 이 추정력은 뭘 추정해 주냐? 어떤 사람이 어쨌든 등이 낮다며 현재 등이 낮다면 을에게는 얘가 불혹할지언정 을에게는 권리 추정력 정당성이 있을 것이야. 권리도 추정해 주고 그 원인도 추정해 줘. 정당한 매매가 있었을 것이야. 그 원인도 추정해 주고 그 절차도 정당했을 것이야. 이것도 추정해 줘요. 토지가 허가 지역이라면 정당히 허가 받았을 것이야. 이것도 추정해 주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통해 등기다. 대리인 통해서. 대리인 통해서 하면 그 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야 라고 뭐든지 다 추정해 줘. 권리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절차도 대리권도 뭐든 다 추정해 준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을 뭐든 다 추정해 준다. 그래서 적극적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 명의자는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해 줘요. 비록 얘가 위조된 문서에 있더라. 은재가 추정해 주고 은재까지.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야. 지금 얘가 만약에 우조된 문서 통해 등기 났다면 이게 우조된 거야. 불혹화. 이 등기 유효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잖아.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법에 따라서 이 등기가 이렇게 말소되기 전까지는 추정력은 인정되는 거야. 현 명의자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법에 따라서 그 무효인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추정력이다. 그런데 이 등기 추정력은 누구에게 이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냐? 현 명의자 누구예요? 여기서 을은 누구에게 추정할 수 있는 거냐? 현 명의자 지나간 전 소유자한테도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전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에게도.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분쟁 벌어서 갑이 입증해야 돼. 전 소유자뿐 아니라 제3자한테도 이 추정력은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 명의자 등기 추정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이야. 지나간 전 소유자건 제3자건 다 분쟁이 벌어지면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다 얘들이 입증해야 돼. 얘들이 다 입증해야 돼.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모두가 추정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이기 때문에 지나간 전사뿐 아니라 제3자한테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입증하라. 이거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는 건요.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네가 입증하라는 거야. 등기 명의자 네가 상대방 입증하는 게 아니라. 추정력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추정력은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의 등기는 어디다 등기하는 게 사실의 등기? 어디다 등기하는 거?
사실등기 어디다? 등기 표제부. 표제부에 기재되는 게 사실등기잖아. 추정력 이런 것은 갑구 을구 등기부. 갑구 을구에 기재된 것만 추정력 있는 거지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까지 추정력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시험 한번 해볼게요. 이 표제부 기재한 게 사실등기잖아. 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건물등기부. 건물등기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를 떼봤더니 건물 표제부에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 3층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의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3층짜리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그냥 틀린 지문이야. 표제부 이상은 추정력이 없어. 왜요? 등기 표제부 때문에 문제 생겨버리면 등기 표제부보다 건축물 대장. 토지등 표제부에 문제 생겨버리면 토지장 떼갖고 와서 보세요. 3층 맞지 않습니까? 라고 입증할 노릇이지. 표제부 기재했다 추정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제부 이상은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3층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미 땡. 이게 2층이 아니라 3층이라는 걸 내가 건축대장 갖고 와서 내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건 추정력 안 줘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 사항은 추정력이 없어요. 두 번째,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지요. 가등기 효력은 뭐죠? 순위만 보존하는 거지. 가등이 낮다고 해서 번등기 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판사님, 저 번등기 할 권리 있는 사람입니다. 가등이 잡은 사람 스스로 입증해야지. 가등이 낮다, 번등기 할 권리 있다 추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뭐죠? 최초로 하는 등기? 최초로 등기부를 그렇죠. 개설시키는 거. 등기를 만드는 거. 대한민국 등기는 직권주의예요?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야. 내가 내 건물 신축한 다음에 내 보존 신청 안 하면, 등기 신청 안 하면요. 미등 건물로 있는 거야.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신청주의야. 내가 최초 신청해서 등기를 개설시키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해요. 이 보존이 났어. 어느 건물이 최초로 보존이 났어. 보존이 났다면 이 보존 등기도 원칙은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건물 등기부가 등기부를 개설했어. 최초로 등기를 냈어. 보존 등기. 보존이 났다면 추정력 있어요. 인정돼요. 보존 등기도 났다면 권리 추정력 인정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예외가 있어. 원칙 인정되지만 예외로. 단 이 보존 낸 사람이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밝혀졌거나 또는 보존 낸 사람이 건물 신축자 양도를 내가 신축한 사람인데 내가 보세요. 건축가 대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축한 사람인데 저 양도한 적 없습니다. 라고 건물 신축자가 양도를 부인할 때는 누가 입증해야 돼? 판사님, 제 건물 신축자는 아니지만 내가 건물에 신축한 사람 아니지만 분명히 양도받은 겁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 경우까지 상대방 보고 입증하라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추정력이 어떻게 되는 거다? 깨어지는 거다.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보는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 경우는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주한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어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이 났다면 추정력 인정하는 건 세 가지. 사실등기, 가등기, 보존 등기는 건물 신축자 아님이 밝혀졌거나 건물 신축 양도를 부인하되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때까지 추정력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소이전 등기요. 자, 등기 다시 여기부터 그릴게요. 치우고. 자, 오늘 등을 떼봤더니 여기 땅이 있는데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2021년 2월 1일 작년.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과 같은 게 났어. 그러면 등이 났다면 현재 이전 등기 받은 을은 현 명의자는 이 추정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있는데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 네 앞으로 등기 났더라도 네가 추정력 없는 경우가 있어. 추정력 깨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벌어지면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모두 입증은 네가 해야 돼. 넌 추정력 줄 수가 없어. 자, 어떤 경우냐? 첫째, 원래 이전 등기도 추정력 있는데 첫째는 지나간 전 소유자가 전 소유 명의자가 소유 명의자가 뭐 전 소유자지 뭐 갑이갑 전 소유자가 허무인일 때 이것도 제법 있는 거 허무인. 이름은 허씨고 아니야 성은 허씨고 이름은 무인이에요. 허무인. 허무하게 사는 사람, 인생 허무하게 사는 사람. 이 허무인이라는 얘기는 전 소유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야. 가공인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부터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 법인이 법인명으로도 등기 낼 수 있잖아. 전 법인이 유령법인이야. 유령법인.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부터 등기를 냈다는 것은 뭔가 야로가 있을 것이야. 뭔가 잘못됐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이게 정당을 있을까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지나간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요. 죽은 사람이 등기 내줄 수는 없잖아. 자 보세요. 지난 전 소유자가 이 사람이 뭐 옛날 말하면 그 재적등본이라 불러요. 사망하면 사망신고하잖아요. 사망신고 언제 됐느냐? 2020년 뭐 2월 1일. 1년 전에 사망신고 된 사람이고 1년 후에 등기한 거야. 죽은 사람이 등기 내줄 수 있어 없어요?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 공동신청. 등기무적, 등권리자. 죽은 사람 1년 전에 죽은 사람 등기 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뭔가 야료가 있을 것이야. 뭔가 잘못됐을 것이야 라고 인정하지. 정당한 권리 있을 거야 추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저기요. 전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이거 보세요. 이분이 사망하기 훨씬 전에 제가 매매 잔금 치르고 다 받아놓은 건데 내가 어찌었다 보면 등기만 1년 6개월 만에 내는 겁니다.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 경우가 추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전소 사망이면 등기. 그런데 추정 깨져요. 이것도 추정력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그런데 전소자, 보세요. 이게 지문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전소자가 사망 이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 사람이 사망신고 인하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매매 원인은요 2020년 1월 며칠 날 매매가 돼서 1월 15일 날 다 잔금 치르고 다 한 게 이 사람 죽기 전에 원인이 존재하잖아. 근데 한 달 만에 등기를 냈더니 이 사람이 보름 만에 죽고 이 등기는 2020년 2월 15일 날 냈어. 그러면 사망 이후 이런 등기지만 이분이 사망하기 이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 잔금 치렀다는 증거가 나오잖아. 그러면 단 전소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매매 같은 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추정력 준다 안 준다? 추정력 준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전소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런 등기도 추정력 인정되면 틀려요. 하지만 전소자가 사망 이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추정력 인정된다. 두 문장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들이 이 문장들은. 세 번째 이전 등기에서 추정력 문제 되는 거. 이거 지울게요. 나 지운 것도 무서워 죽겠어. 지웠다 짜증 부리는 분 있어. 이 인간이 필결하더니 얼른 지우네. 그러면 동영상 강의 가서 멈춰놓고 쓰세요. 세 번째는 이 등기 나더라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추정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났을 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있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뭐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일부만 지분 등기. 지분 등기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지 지분 이전 등기란 말은 없어. 법률 용어에. 내가 지분 3분의 1만 2분의 1만 이전해봐. 그러면 등기에서 신청할 신청서 등기 목적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적어주고 원인 그다음에 지분 얼마인지 지분을 기재해 주는 거야. 지분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없어요. 법률 용어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법령으로 뭐라 부른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한다. 이전 등기 났는데
이 보세요. 내가 등을 떼어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8분의 2야. 4분의 1이죠. 그러면요. 아, 3명 앞으로 지분이 났어. 이렇게 지분을 다 챙겨봤더니. 뭐,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에 또 8분의 뭐, 예를 들면 4야. 3명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8분의 3이야. 그러면 분모와 이제 분자 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다 합쳐버리면. 분모와 분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8대 8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가 지금 8이 나왔는데 분자가 얼마 나왔어요? 9가 나왔어요. 지분 등기가 났는데 분모의 합보다 분자 합이 더 크다면 더 크잖아 지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뭔가 지금 야료가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거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더 부풀려야 되잖아. 부풀렸잖아. 그러면 지분 등기 났을 때 지분을 합쳤는데 분모보다 분자가 커버리면 이 등기들은 다 추정력 다 깨져요. 다 아무도 인정할 수 없어. 이거 잘못 거래하는 해치는 거야. 근데 분모를 합쳐봤어. 분모가 8이야. 근데 분자를 합쳐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합쳐서 8분의 7이네? 이것도 이상한 거지. 아, 분모랑 분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작다면 누군가 지목 못 찾은 거죠? 아무도 안 말려. 내비둬. 지금 못 찾아간 거야. 이거 거래한 채칠 염려는 없어. 그래서 분모보다 분자합이 클 때는 추정 다 깨지는 거야. 지분 등기들은. 하지만 분모보다 분자가 작을 때는 내비둬 그냥. 어떤 바보가 지금 못 찾아가서 뿐이지 거래한 채칠 염려는 없어. 추정 인정되는 거야. 추정 있는 거야. 분자 클 때만 추정 다 깨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네. 요거까지도 쓴다면 분모보다 분자합이 클 때는 추정력은 다 모두 깨어집니다. 한 번 할 때 잘하자. 여기는 이런 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거의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무슨 얘기할 거냐? 5번 얘기할 거야. 우리가 특례조치법 얘기해요. 특례조치법. 나올 때 집중하자. 그리고 요즘 최근에 28회, 29회, 30회, 30회, 30회 작년까지 5년차 놓고 보면 등기 문제가 최소 2문제 나왔어요. 28회 때는 3문제 나왔어요. 근데 등기 추정력 186조, 180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해볼 거면 그거, 중간 생략 등기, 내가 심화해서 한다 등기, 청구권, 그리고 가등기 이 5군데 말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등기 추정력이랑 187조는 거의 고정손님이에요. 고정.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아까 187조, 그랑 등기추정 이 2문제만 나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고정이야,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야, 시험 문제 놓고 보면. 특례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가장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아주 강한 추정력입니다. 아주 강한 추정력이에요. 특례조치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해방 전에 땅이 누구 명에 많이 돼 있었어요? 일본 애들. 또 한국 사람들도 창시개명하는 바람에 낙가모라 뭐 다낙가가 많았어 또. 이것이 정말 일본 사람 땅이라면 국가에 환수해야 되는 거야. 무지해부터 국유로 하는 건데. 근데 일본 사람 명이 돼 있지만 한국 사람 창시개명한 거라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창시개명을 다낙가로 했거든. 다낙가 돼 있어. 그건 일본 사람 땅이 아니지. 그건 후손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돼 있어. 근데 해방됐지만 자파법의 대립신이나 여순 사건, 제주도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맨날 이념 대립하다가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유교동란 만났어. 유교동란 때 또 소실된 것들도 많아. 막 불타가 엎드린 것도 많아.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정리했는데 그거 휴전이 53년이야. 휴전돼서 또 전국이 안정됐나 의원 내각제 한다 맨날 데모해대고 박정희 이때까지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근데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정신을 차렸어. 이걸 정리해야 돼. 왜? 과세 문제가 있잖아. 땅이 정확히 누구 건지를 알아야지 과세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왜 등기가 엉망이었어요. 옛날에 등기 내려면 일반 시골 사람이 이사 가면서 땅 200평 내가 샀어. 응? 샀어. 쌀 100가마 주고. 등기 내야 되잖아. 법무사가 어디서 등기를 내가 어떻게 진짜 등기소도 없는데
등기소 가려면 수원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수원까지. 그럼 귀찮으니까 속칭 땅문서. 땅문서 뭐야? 등기필증. 그거 넘겨받고 손에 쥐고 있고 명의는 그 사람명이 돼 있는 거야. 현실적 등기 비용이 고액이고 등기 절차가 복잡하니까 등기를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상은 박씨가 돼 있지만 현재 쓰고 있는 건 김씨가 쓰고 있거든. 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저기요 등기들 하세요. 등기들 해야 안 해요? 아 등기들 하려면 등기 비용이 들지 등록세 취득세 물어야지 법무사 비용 들어야지 서류 꾸며야지 안 하는 거야. 특례법을 시행했어. 저기 동네 사람의 특례위원회 구성해서 마을 이장 뭐 반장 면사무소 면장에서 등용해서 이 사람 땅이다라는 것만 인정한 도장 받아오면 다 등기해 줄게. 다 정리해. 이게 다 정리해. 등록 취득세 다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다 등기해 줄게. 이게 특례법이야. 이걸 4번이나 5번이나 시행했어요. 이때 엉망으로 등기된 거 많지. 이때 뭐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아? 법을 알아? 뭘 알아? 그냥 고무신 사가지고 막걸리 받아서 도장 찍어. 그럼 찍어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미 5,000평이 제3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서류야 그게. 허위 등기, 부실 등기가 허대했다는 거야 막. 응? 나중에 이게 80년 되니까 난리가 났어. 우리 아버지는 나 어릴 때 들어가셨어요. 60년대. 난 1살 때, 2살 때. 응? 돌아가셨어. 어머님 뭐하고? 재혼하시고. 내가 사연이 다 있는 거지. 난 어려서 그냥 할머니한테 자랐는데 크고 났던 동네 사람들 저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야. 저 이매가 니네 선산이라는 거야. 등기 떼어보면 동네 마을 이장 앞으로 돼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 특례법 봤더니 그 등기할 때 특례법 특례조치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난 거야. 이거 동네 사람들 증언해 주겠대. 이거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을 이장에 도장 찍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래 이게. 우리가 증언해 주겠다. 니네 땅이라는 거. 증언 아니라 헤레비에도 못 찾아와 그거. 보세요. 특례조치 이뤄진 등기는 가장 강한 추정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입증 서류 없이는 절대로 결과 뒤집을 수 없다. 증언 갖고 안 돼. 동네 사람 도장 다 받아가도 이거 소유권 못 뒤집어. 이 판례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가 뭐 한 거예요? 덮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어서 수저거리면 저거 수습 못해. 그러니까 그냥 명백한 물증 없이는 절대 지배된다. 따라서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뤄진 등기도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뤄진 보존 등기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문제 삼지 마라. 이거 못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 하면서 하는데 예전에 뭐 특례법 시행할 때 동네 사람들 막걸리 얻어먹고 도장 찍어서 우리 땅이 뭐 누구 명의로 그럼 뭐라 해요? 잊으셔. 그냥 잊으셔. 못 찾아와. 이긴 거 한 건도 없어요. 법이 판례 뭐 한 거야? 막아버린 거야. 이거 한두 건이 아니거든. 이거 손대기 시작하면 이 법률 관계는 수습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가장 강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물적 증거 없이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 보존 등기도 추정을 깨지지 않아. 전소자 사망이 이뤄진 특례법이 이뤄진 등기도 전소자가 사망이 이뤄진 보존 등기도 추정력 절대 깨지지 않는다. 가장 추정력. 그래서 이거 문제 못 삼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시행했냐면 5번에 걸쳐서 최종 시행한 게 82년도야. 82년도 제발 등기 때문에 제발 도장만 받아오면 다 등기 내줄 테니까 이전 등기 다 내줄 테니까 최종적으로 이뤄진 게 81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라서 나도 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가해서 아버지가 농사하시고는 논 답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등기 띄워보고 요즘은 먼저 그 네이버 가면 지도가 있으니까 경계가 어떻게 됐냐. 시골에 있는 땅들은 경계 엉망이야. 우리 땅 전리 들어가 있고 저희 땅 우리가 짓고 있고 난리가 아니야 막 그거. 뭐 이렇게 반듯반듯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땅이. 논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네 땅이 우리 땅 아니야. 우리 농사 짓는데. 이쪽 땅은 또 이 사람이 짓는데 이게 우리 땅이야. 이런 거 많더라고. 야 이거 정리를 땅값들이 오르잖아요. 옛날에 뭐 한 평에 쌀 말하던 시절에는 그나저나 그냥 내 땅 10평, 네 땅 10평이 비슷하면 그냥 됐는데 이 허가는 정확히 해야 되잖아. 그럼 경계 보건청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보건청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협의해서 이쪽으로 좀 합동해주고 이 땅을 얘네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 분할은 쉽게 해주는데 합병은 서로 지목이 일치해야 합병이 되고 뭐 등등 하잖아. 근데 이제 법에는 어떤지 몰라도 합병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다 된다고 돼 있어. 근데
합병해 줄 거냐 분할 것이냐 다 지자재 그 권한이 크더라고 생각보다. 그 권한이 크더라고. 담당자들 그 권한이 크더라고요. 그냥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알아보는 내가 아니 재미 삼아서 내가 한가하니까 요즘 제가 28년을 너무 강의하냐 지쳐갖고 아무것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맨날 강의하면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강의가 좀 작아져서 봤더니 그 논이 있는데 특례조치법 때 등기를 냈더라고 아버지가. 특례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딱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내가 물어봐서 아버지 그 논 그게 왜 특례법 때 등기를 내게 됐냐 했더니 그렇게 됐대. 그 일제시대 우리 땅인데 그다지 안 내고 있다가 응? 사람들이 빨리 등기 내야 된다고 이제. 응? 그래서 81년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농사짓는 땅인데 할아버지 대대손손이 그 등기가 없었더라고요. 81년도에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냈더라고요. 이전 등기를. 그게 마지막 특례법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특례법 시행 안 했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잘못한 등기들 많아. 그렇지만 절대 다투지 말아라. 가장 강한 총액 때문에 총액이 깨어지지 않아. 이거요. 그다음에 6번째 추정의 부수적 효과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교과서 어디냐면 다 설명드린 건데 210페이지 보면요. D번에 부수적 효과. 추정의 부수적 효과. 자, 추정력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첫째, 등기를 잘 봐보세요. 등기를 또는 등기 불합말 쓰지 않지만 요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어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이 사람은 선이 몰랐을 거야. 선이 플러스 그 무과실까지도 이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이거 꼭 적으셔야 돼.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이 매순이죠. 그러니까 선의뿐 아니라 그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그럼 봐보세요. 이 등기 났는데 사실 얘가 브로커야. 이거 우주된 문서야. 얘 미국과 있는 다 우주에 등기 낸 거야. 금매물 싸게 팔겠다. 매물 나왔어. 등기 떼어봤더니 예명이 돼 있어. 예명으로. 땅 봤더니 시세도 훨씬 싸. 그냥 샀어. 사서 등기를 내버렸어. 얘 브로커야. 그걸 내버렸어. 이 사람은 얘가 브로커임을, 이게 허위 등기물, 무효의 등기물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것이야. 선의일 것이야. 그리고 등기 의라포돼 있잖아요. 의라포돼 있으면 이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과실 있다? 과실 없다? 과실 없다.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 풀 때 우리가 민법 어딜 배워도 무과실을 추정한다는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물권법 어딜 배워도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하라. 다 내가 입증해야 돼. 근데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선이 몰랐다. 선의뿐 아니라 그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무과실이 추정되는 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머지 문제 풀 때 어딜 봐도 무과실은 뭐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어딜 배워도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여기뿐이야.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에 무과실 추정하는 거는. 그런데 이 문장과 두 번째 그렇지만 부동산 매수인은 이 병의 병 이런 사람이에요. 매수인은 등기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등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이야. 몰랐을 것이야.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추정한다. 우리가 민법 배우면서 졸다가도 선의로 추정한다. 수도 없이 듣는 얘기야. 악의로 추정한다. 선이 아니라 악의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것이야. 이로 추정한다. 조심하셔야 돼. 보세요. 이런 소송이 벌어졌어. 이런 소송이. 판사님, 이 중개사와 이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얘를 콩밥 먹이고 내가 건 계약금은 반환하라고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내가 홍 사장인데 잘하는 중개사를 통해 몇 번 부동산을 거래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항상 이익을 받지. 한 번 손해본 적이 없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한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는. 왜? 계속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내가 똑똑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올랐어. 떨어진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몰라. 그럼 부동산 사면 다 올랐어. 어떤 거든 다 땅이든 뭐든 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누구든. 몇 번 재미를 봤는데 연락이 와서 급매물이 나왔는데 이거 오늘 계약금 안 걸면 딴 사람 채간다는 거야. 계약 얼마였냐? 나 현금 2억 있다. 2억? 일단 붙이래. 붙여놓고 일단 가격금 치러놓고 나서 내일 계약 쓰러 오라는 거야. 붙였어. 그 다음에 계약 쓰러 갔더니 이 땅이 시세가 원래 한 30억 이상 나간 땅인데 돈이 급해서 18억만 좀 팔겠다 이런 건데 등등 해서 오늘 쓰재요. 그래서 썼어요. 믿고. 그 이혼 치렀지 어저께.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 등기를 확인했더니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나 잡혀있는 땅이야. 나랑 계약 쓸 때는 이미 경매 잡혀있어. 이미 30억, 40억 압류 감에 잡혀있는 땅이야. 압류 감에 잡혀있는 땅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거 사기친 거죠? 내 계약금 2억 돌려달라. 못 준대. 소송 내버렸어. 판사님 보세요. 계약 쓴 날은 2월 18일인데 이 압류 감에 잡힌 날은 2월 17일입니다. 이것들이 압류 감에 잡힌 부동산을 아무 설정 없다고 거짓말 시켜서 나한테 사기친 겁니다. 따라서 얘들 콩밥 먹이고 둘이 짠 겁니다. 매도인과 중개사 콩밥 먹이고 내 돈 2억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손해배상금 2억 달라고 좀 해주세요. 저 몰랐습니다. 판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압류, 가압류, 경매는 공시가 돼 공시가 안 돼요. 2월 17일 이미 등기부에 기재돼 있잖아요. 나 등기 안 떼봤습니다. 나 매도인 말만 믿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판사가. 너는 이미 2월 18일 날 압류 잡힌 부동산임을 경매 진행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야. 공시를 하고 있잖아. 공시를. 악의로 추정하지. 몰랐을 거야. 서류 추정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등기부 등본 안 떼어보고 사기당한 거 어디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 판사 안 믿어. 넌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등기부 공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이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이야 라고 악의로 추정하지. 압류감을 잡으면 몰랐을 거야. 서류 추정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냥 등기를 밑거래한 사람은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추정한다. 하지만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그 매수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야. 악의로 추정하지.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하지? 몰랐을 거야. 추정하지 않아요. 이걸 묻는지 제발 조심하셔야 돼.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다. 이 정도 한번 잘 봐주시면 돼요. 아주 고생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런 파트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가면서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끝내야 돼. 어느 정도.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얘기 들어갈 거예요.